일단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제가 이 두 가지 향에 대해서 글을, 원래 이게 되게 오래된 향이에요. 하레 같은 경우는 특히 언제 만들었지? 처음? 2015년인가 16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꾸준히 이 계절쯤 되면 너무 좋아해 주셔서 그게 일단은 저희가 제가 이제 오래 운영을 했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좀 향이라는 게 익숙한 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대표적으로 뭐 섬유유연제 향 이런 거를 가끔 찾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도 그 말씀하시는 찾으시는 향이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섬유유연제의 향이 이렇게 천연 원료로는 좀 재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섬유유연제 향을 찾으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일까, 어떤 감정을 주는 향을 찾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어, 그런 이제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바깥에 빨래를 내놓고 말려도 되는 계절? 네, 그런 계절이 사실 길지가 않잖아요. 또 조금 지나면은 많이 습해지니까. 그래서 창문을 열고 아니면 마당 앞에서 발코니에서 빨래를 말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한데 이제 밖에다 널어놨을 때 그 쨍하고 이렇게 빳빳하고 뽀송뽀송하게 이제 빨래가 마르는 그런 네, 그런 감촉을 좀 향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약간은 아직은 좀 서늘하기도 하고 좀 상쾌하면서 좀 그런 바람의 이미지도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하레라는 향을 처음에 작업을 한 거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하려고 하는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거 외에도 제가 뭐 물론 모든 향에 다 뭐 굉장히 복잡하고 긴 서사를 담는 건 아니지만 하레하고 이제 하은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보여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하은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름에 가까운 계절에 더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한 6월 초? 5월 말? 비슷하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두 가지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제가 뭐 조금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 라이브의 제목을 아름다웠고 아름다울이라고 했나요? 저는 줄여져 보여가지고 안 보이네. 어쨌든 이 제목을 써본 이유가 뭔가 그대로 아름답구나.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서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찾았던 기억, 그리고 찾고 싶을 기억. 말이 이상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엮어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두 가지를 오늘 같이 보여드렸고,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하레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저희 작업을 오랫동안 좋아해 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매년 노트가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아닌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조니 제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제가 17살 때 작업했었던 향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동일하게 가져가는데 헤비레인이거나 뭐 하레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매년 그 전체적인 골격은 같은데 그 해의 그 시간대, 그 계절에 저의 그때그때 다른 어떤 감정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는 감각에 따라서 조금씩 바꾸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크게 그거를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만큼은 아니고 또 뭐 그 사이에 제가
요걸로 바꾸면 더 좋겠다는 뭐 그런 것들이 생기거나 더 좋은 향료를 가지고 왔다거나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씩 개선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하레 같은 경우도 매년은 아니었지만 제가 종종 그 전체적인 그 분위기는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씩 다르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이제 하레가 그런데 향기에 대한 서사를 말씀해주신 이 뭉클합니다. 벌써 저 이야기 시작도 안 했는데 뭉클하신 거예요? 감사해요. 이야기가 또 약간 슬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그 시기를 다 지나가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담담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처음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가끔 제 이야기 듣다가 우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어쨌든 하레에 얽힌 이야기는 저도 어느 정도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 때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수톰의 시작은 게스트하우스였거든요. 그때 제가 사실은 너무너무 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제가 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고 그 일로 굉장히 포부도 컸고 원래 이제 갤러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미술 전시 기획 일을 하고 싶었었어요. 대학 때부터도 그랬고. 근데 이제 집안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저하고 이제 엄마하고 같이 이제 뭐 고민을 여러 가지 옵션 놓고 고민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집에서 쫓겨나게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길에 나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일단 당장 살 집이 필요하고 저는 또 그 와중에 몸이 아팠어요. 이게 지금 같았으면은 글쎄요 멘탈이 무너지거나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는 몸과 마음의 건강이 그냥 최악의 상태 뭐 진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을 만큼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뭐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하는 거를 알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너무 불행했고 근데 이제 이 일을 내가 왜 하게 됐는지 주변 사람들한테 설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왜 너 좋은 회사 다니다가 잘 나가다 말고 갑자기 왜 그러냐. 뭐 그때만 해도 게스트하우스라는 게 그렇게 뭔가 지금 같은 이미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일일이 설명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계속 페이크를 했었던 거죠. 계속 되게 행복한 척, 자신 있는 척, 막 그런 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당시에 그렇게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되니까 당시에 같이 회사 다녔던 동료들이나 학교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뭐 승진도 하고 점점 더 멋진 일 하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를 보면서 그게 너무 응원하면서도 스스로 저 개인의 삶을 생각했을 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루 종일 이렇게 집안에 처박혀가지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뭐 이런 일을 계속 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 생활 자체가 너무 그냥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겨울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었었는데 겨울 지나고 이제 봄이 조금씩 되면서 근데 그 집에 저희가 커다란 발코니가 있었어요. 앞에 마당도 크게 있었고 그래서 빨래를 좀 건조기에 돌리지 말고 밖에다가 내놔볼까 그런 생각에서 빨랫줄을 이제 밖에다가 펼쳐놨는데 그때 그 햇살이 너무 다정한 거예요. 뭔가 전같이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되게 다정하고 이 낮 시간에 사실 회사 다닐 때는 낮에 이렇게 햇살이 얼마나 따사로운지 얼마나
밝고 기분이 좋은지 그런 거를 많이 느낄 여유는 잘 없잖아요. 근데 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햇살을 또 마음껏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뭔가 다른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 순간에. 그러면서부터 이렇게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는 것들이 어떤 내가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일이라기보다 그거 자체가 좀 명상 같은 시간이 되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거지 하면서 이렇게 뭔가 잡념도 씻어내고, 바닥을 닦으면서 또 마음의 때도 닦아내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약간씩 받아들여 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게 체념이 아니라,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뭐, 나 나름대로 내가 이 시간을 의미 있고 밀도 있게 사용하다 보면, 나는 나대로 또 성장하겠지. 이런 생각들을 처음 했었어요. 그래서, 이 하레라는 단어가 사실 이게 일본어, 굳이 일본어를 쓴 이유는 사실 특별하게는 없어요. 그냥, 이 맑음이라는, 제가 지금 한국어로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표현하고 싶은 이 뉘앙스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하레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표현하려고 하는 그 뉘앙스, 그 감흥이 사실 가장 유사하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레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매번 일본어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만한 단어이긴 한데, 매번 설명을 드리면서 하레라는 이름으로 계속 향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저의 기억,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향이고, 어떻게 보면 그때에 시작된 어떤 새로운 관점, 그때 가지게 된 새로운 관점으로 계속해서 제가 브랜드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그때 그 순간의 기억이 계속 같이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번에 전시를 하면서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저의 이야기들을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주로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이제 전공이 역사다 보니까 역사 속에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들려드리기도 하지만, 저 개인의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죠. 근데 그게 제가 뭔가 부담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게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사실 낯도 많이 가리고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 싫고 무섭고 그런 것도 되게 있는 사람인데, 브랜드가 커져가다 보니까 제가 조금씩 툭툭 꺼내놨던 저의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의 이야기 자체가 좋았다기보다 그냥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마다의 삶에서 어떤 건드려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제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잊고 있었던, 아니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소중하게 다뤄주지 않았던 나의 기억들을, 내 인생의 어떤 장면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콕 집어서 그런 이야기를 기억이 난다고 말씀드릴 만한 게 이렇게 떠오르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지금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서, 그래서 제 이야기를 조금 부담이 될 때도 있지만 들려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제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시면 너무 좋지만,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인생에 그럼 이렇게 무언가로 기록하고 싶은 장면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좀 직접적으로
이 하레라는 향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 들려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그런 시기가 다 이렇게 오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기에 계신 분들은 또 나 나름대로 내가 놓인 환경에서 소중한 것들을 좀 찾아가는데 이 향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좋은 영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려드린 거고, 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향의 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조금 바뀌었어요. 원래 이 향에 지금, 원래는 그 오렌지 향이 조금 들어갔었거든요. 비터 오렌지 오일이 들어갔었는데, 제가 시트러스 오일을 사용했었던 거는 이제 앞에 이제 말씀을 먼저 드렸던 것처럼 햇살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뭔가 한여름에 쨍하고 너무 밝은 그런 햇살의 이미지보다는 이제 그렇게 그런 향을 만든다고 한다면 뭐 레몬이나 라임, 자몽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더 어울릴 것 같은데, 하레는 어쨌든 좀 봄의 이야기였고, 봄의 햇살은 조금 더 온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렌지 향을 사용했었는데, 오렌지 껍질도 그렇고, 어쨌든 시트러스 과일의 껍질이 그런 햇살의 기운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햇살을 많이 잘 먹고 이제 과일이 익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런 용도로, 그런 목적으로 오렌지 대신에 버가못을 사용했어요. 조금 더 이번에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파릇파릇한 그런 실록의 기운을 조금 더, 그런 초록색의 힌트를 좀 담고 싶어서 버가못이 조금 더 그린 계열의 노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좀 더 이렇게 허벌 계열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런 노트를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는 오렌지 대신 버가못의 비율을 높게 사용해봤고, 그리고 미모사의 비율도 조금 높였어요. 제가 한동안은 또 미모사를 구할 수가 없었어가지고 한동안은 좀 제한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여건이 돼서 미모사의 비율을 또 조금 높여봤어요. 그래서 미모사의 비율이 높아지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조금 더 그 코튼의 질감? 보송보송하고 그런 드라이한데 따뜻하고 그런 느낌을 좀 더 살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 좀 실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패브릭의 느낌을 좀 표현할 수 있어서 제가 약간 미니 향기 수업 해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제가 향료를 사용하는 방식 이게 하나예요. 뭐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미모사도 당연히 여러 가지의 다른 장면들을, 뭐 감정을 표현할 때 또 사용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특징이라고 하면, 올해 제가 새로 작업한 하레의 특징이라고 하면 미모사의 비율이 조금 높다는 거, 그리고 오렌지 대신 버가못을 사용했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레가 제가 말씀드린 라이브 방송에 제목을 지어본 아름다웠고 아름다울에서 아름다웠고에 대한 이야기가 하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오래전의 일인데, 아직도 향이 어떻게 보면 매개가 돼서 계속 기억이 나는 거겠죠? 이 향을 때 되면 또 많이 문의하시고 찾아주셔서, 저도 이때가 되면 매년 하레를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기억들도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때부터 조금씩
네, 물론 계속 업앤다운이 있고 계속 드라마가 있었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제 삶을 받아들여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해에 담긴 이야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은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희 글을 보셨겠지만 저희 아빠가 살고 있는 고향집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집이 사실 좀 지은 지 오래됐거든요. 제가 대학 들어갔을 무렵이었나? 어쨌든 제가 대학 때 아빠가 고향에다가 땅을 조그맣게 사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꽤 오랫동안 한 10년 이상 그거를 그냥 10년까지는 아니구나. 어쨌든 꽤 오랫동안 그냥 주말 농장으로 사용을 했었고 오두막 하나만 이렇게 지어놓고 주말에만 왔다 갔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집이 어려워지면서 아빠는 이제 귀농을 완전히 하신 거예요. 귀향을 완전히 해서. 근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멋지게 은퇴를 하고 그러고 여유롭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귀향을 해서 여생을 농사 지으면서 늘 하고 싶었던, 아빠가 늘 하고 싶어 했었던 건데, 아빠가 그러니까 고향을 거의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그 이후로 고향에 가서 살지를 않았었어요. 서울이 어떻게 보면은 고향과 같은 오히려 그런 곳일 텐데, 제 기억 속에 있는 아빠는 서울에 정을 주지 않으려고 엄청 기를 쓰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나는 이제 아빠가 그때만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일 많이 받았어가지고 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어쨌든 저희 집안에 있는 어떤 특수한 그런 분위기 같은 게 좀 있는 거를 아실 텐데,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아빠가 굉장히 되게 오래된 취미 같은 것들이 있고 하여튼 그래요. 저희 아빠가 서화도 굉장히 즐기시고 이제 자라면서 할아버지한테 한학을 배우면서 자랐었거든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약간 저도 그렇고 이 현실에 발붙이고 살면서도 굉장히 옛날 사람 같은, 스스로를 좀 이렇게 타자화시키는 그런 어떤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현실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아니고 그렇긴 한데, 뭔가 이렇게 여행을 와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항상? 어딘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저는 심지어 고향이 서울인데, 그런, 제가 지금 말로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걸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이렇게 알아줄 수 있는 친구도 있고, 그게 너무 소중하고, 그런 몇 안 되는 친구가 너무나 소중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아빠가. 그래서 고향에다가 땅을 사놓고 언젠가 돌아갈 곳이라고 그렇게 늘 얘기를 했었는데, 고향에 집을 짓고 거기 또 한동안 또 계속 주말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제가 엄마하고 스토메를 시작하면서 아빠는 완전히 귀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계속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어쨌든 아빠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약간 이렇게 결국 서울에서의 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에 대한 갖지 않아도 되는 미안함, 이런 게 사실 너무 지금까지도 큰 것 같고, 그게 그렇잖아요.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부모가 너무 원망스러울 그런 일도 있지만,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사실 아빠는 너무 잘 하셨거든요. 아빠
잘못으로 일이 그렇게 된 게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사는 게 너무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 그거를 아직까지도 죄책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그게 또 저희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뭐 자식과 부모의 뭔가 서로 만날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뭐 말하기는 복잡한 그런 사연들 때문에 아빠가 한편으로는 죄책감, 떨쳐내지 못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거의 숨어들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 집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랫동안 집에 이름이 있지는 않았었는데 보통 집을 짓자마자 이름을 짓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옛날 분들 중에 저희 세대는 내가 사는 집에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형식의 애정을 잘 갖지는 않는 것 같죠. 왜냐면 뭐 자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있는 곳이 사실 내 집이잖아요. 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집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내 집이라고 한다면 내가 있는 공간은 어떤 색깔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색깔에 대한 이름을 붙여주는 건 또 재미있는 일일 것 같아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집에 이름 붙이고 사시는 분 계세요? 어쨌든 옛날 분들은 집에 이름을 많이 지었었기 때문에 저희 아빠가 뭔가 언젠가 때가 되면 이름을 지으실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어느 날 그냥 문득 하은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어떤 의미냐고 물어보니까 자네 어찌 숨어 사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문장, 그런 의미로 하은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어찌 하자에다가 숨을 은자, 그 다음에 집 할 때 그 제자 해서 하은재가 아빠 집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름을 듣는 순간 되게 그냥 먹먹해졌어요. 왜 이름의 뜻을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었는지 되게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글에도 적었지만 생각이 났던 게, 저희 아빠의 서재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아빠 서재에서 시간을 되게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게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어렸을 때 본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또렷하게 남아있는 거는 거의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오래된 다산 정약용의 책, 워낙 글을 많이 쓰셨지만 산문집이 하나 있어요.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출판이 되고 있는데 어디서 나오던 거더라? 출판사가 아마 태학사였던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뜬 세상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산문집이 있는데 그 아빠가 갖고 있었던 것도 아마 제목이 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오래된 옛날 책의 버전이고, 근데 그 안에서 은자의 거처라고 하는, 저는 사실 제목이 되게 매력적이어서 그게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눈길이 갔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당시에는 뭐 이렇게 딴 세상의 이야기였고 전혀 다른 시대의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아니 뭐 사람이 이렇게 빡빡하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뭐 정원은 이렇게 꾸며야 되고, 심지어 벽지는 어디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공부하고 막 그러게도 바쁘셨을 분이 이런 거 하나까지, 뭐는 어디서 사고 뭐는 어디서 하고, 뭐 어떤 거는 어느 계절의 정원은 이렇게 꾸미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되게 자세하게 적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은둔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제안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글이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몇 가지를 잠시만요. 책을 갖고 온다고 하는 게 제가 깜빡 잊어서 잠시만요. 우선은 은자의 거처에 대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다 꽤 길어서 다 읽어드리기는 어렵고 발췌를 해 놓았었는데 그거를 읽어드릴게요. 지역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산수가 아름다운 곳을 택해야 한다. 그러나 강을 끼고 있는 산보다는 시냇물을 끼고 있는 산이 낫다. 골짜기 입구에는 높은 암벽이 있고 조금 들어가면 환하게 열리면서 눈을 즐겁게 해주는 곳. 이런 곳이 복지다. 이 복지는 복된 땅이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적혀 있는 거는 그냥 읽어드리면 좀 오역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중앙에 판세가 맺힌 곳에 초가집 서너 간을 얼 때 나침반의 바늘이 정북과 정남을 향하도록 해서 정남향이어야 한다. 집 짓는 일은 극히 정교해야 한다. 순창에서 나는 설화지로 벽을 바르고 문설주 위에는 단묵 산수화를 걸고 문설주에는 고목이나 대나무, 바위를 그리거나 혹은 짧은 실을 쓰기도 한다. 이렇게 디렉션을 다 이렇게 재밌지 않아요? 방 안에는 책꽂이 2개를 놓고 책꽂이는 2개. 책은 몇 권을 꽂아야 된다는 것까지 디렉션이 있어요. 책은 1300~1400권을 꽂아 놓는다. 이게 지금 기준으로는 조금 더 이게 숫자가 적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 책보다 크기도 작고 글씨 크기도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좀 생략하고 책상 위에는 논어 1권을 펼쳐놓고 곁에는 질 좋은 화리목으로 만든 탁자를 두는데 여기 또 제가 생략하고 읽을게요. 책상 아래에는 오동으로 만든 향로를 하나 놓아두고 아침 저녁으로 오규향을 한 판씩 피운다. 제가 이 오규향이 뭔지는 못 찾았어요. 지금 읽어드리는 거요. 이거 제가 정약용 선생님의 은자의 거처라는 글에서 발췌해서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뜰 앞에는 높이 두어자 되는 가람벽을 하나 두르고 담 안에는 갖가지 화분을 놓아둔다. 석류, 치자, 백목련 같은 것들을 각기 종류대로 갖추는데 국화를 가장 많이 갖추어서 모름지기 48가지는 되어야 재밌죠? 겨우 구색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뜰 오른편에는 조그마한 연못을 파는데 사방이 수십 걸음을 넘지 않을 정도로 한다. 연못에는 연꽃 몇십 포기를 심고 붕어를 기른다. 따로 대나무를 쪼개 홈통을 만들어서 산골짜기에 물을 끌어다 연못에 대고 연못에서 넘치는 물은 담장 구멍을 통해 채마밭으로 흐르게 한다. 채마밭은 수면처럼 고르게 잘 갈아야 한다. 그런 다음 밭두둑이 네모 반듯해지게 밭을 구획해서 아욱, 배추, 파, 마늘 등을 심되 종류별로 나누어서 서로 섞이지 않게 한다. 씨를 뿌릴 때는 반드시 고무래를 사용하여 싹이 났을 때 보면 아롱진 비단 물결 같은 무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겨우 채마밭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떨어진 채마밭 둘레에는 오이도 심고 고구마도 심지만 장미 수천 그루를 울타리로 심어 놓는다. 이거 장미가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거 아셨어요?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문헌에서 보니까 장미를 꽤나 많이 이렇게 심었었더라고요. 그러면 늦봄과 초여름이 교차되는 때 짙은 향기가 채마밭을 둘러보러 나온 사람의 코를 찌를 것이다. 이렇게 향에 대한 이야기까지. 집 뒤에는 소나무 몇 그루가 용과 호랑이가 서로 움켜잡고 끌어당기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고 소나무 아래에는 흰 학 한 쌍이 서 있다. 소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동쪽으로 작은 남새밭 하나를 마련해 인삼, 도라지, 천궁, 당귀 따위를 심는다.
소나무 북쪽으로는 작은 살인문이 있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누에를 치는 3간짜리 잠실이 나오는데 이곳에는 누에를 얹어 기르는 잠박을 7층으로 설치해 둔다. 낮차를 마시고 나서는 잠실로 간다. 아내에게 송엽주를 따르게 하여 두어 잔 마신 뒤 양잠법이 적힌 책을 가지고 누에를 목욕시키고 실을 짓는 방법 따위를 아내에게 가르쳐주며 서로 바라보고 싱긋 웃는다. 아, 너무 귀엽죠? 문 밖에 나라에서 부르는 글이 도착해 있다는 소리를 이미 들었지만 빙그레 웃을 뿐 나아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은자의 거처에 갖추어 놓아야 할 것들과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게 은자의 거처에서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린 내용인데 이 책에 담겨있는 글이 다 너무 좋아요. 그 뜬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는 대표 제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그 뜬 세상의 아름다움도 글의 제목이거든요. 여기 실려있는 글의 제목인데 그거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고 다른 내용들은 나머지 내용 이제 책을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지금 천하가 온통 다 떠다닙니다. 그런데 선생께서는 떠다닌다는 사실에 홀로 상심하셔서 자신을 떠다니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자기 집에 떠다니는 집이란 이름을 붙이며 떠다니는 것을 슬퍼하고 계시니 또한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저 꽃과 약초, 샘과 바위들은 모두 나와 함께 떠다니는 것들입니다. 떠다니다 서로 만나면 기뻐하고 떠다니다 서로 헤어지면 시원스레 잊어버리면 그만일 뿐입니다. 이거 너무 양자물리학적인 이야기 같지 않아요? 무엇 안 될 것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떠다니는 것은 전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어부는 떠다니면서 먹을 것을 얻고 상인은 떠다니면서 이익을 얻습니다. 범려는 벼슬을 그만두고 강호에 떠다님으로써 화를 면했고 불사약을 찾아 떠났던 서불은 섬나라에 떠가서 나라를 열었습니다. 당나라의 장지환은 벼슬을 그만두고 강호에 떠다니면서 즐거워했고 예차는 강호에 떠다님으로써 역도들에게 붙잡혀가는 것을 면하고 안락했습니다. 그러니 떠다니는 것이 어찌 하찮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공자 같은 성인도 또한 떠다닐 뜻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떠다니는 것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글이에요. 뜬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의 글인데 책을 사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계절에 또 읽기가 좋은 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초록초록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뭐 천지남의 산나물, 곡산 북쪽의 산수 뭐 이런 제목의 글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읽으셔도 되고 뭐 선물하셔도 되고 향과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시 향에 얽힌 이야기로 돌아오면 어쨌든 아빠가 하은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아빠 서재에서 제가 읽었던 책의 이 구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울컥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빠 집이랑 닮았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아빠가 책을 워낙 또 좋아하시긴 하시는데 큰아버지가 위로 2분이 계셨어요. 다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빠가 늦둥이에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책을 보는 걸 다 너무 좋아하셨고 특히 둘째 큰아빠 같은 경우는 글을 너무 잘 쓰셨어요. 등단을 하시기도 하셨고 옛날 분이셔서 글이 굉장히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 옛날 글이 주는 그런 멋 같은 게 있거든요.
어쨌든 당시에 학교 다니시면서 대학 때 인사동 고서점 같은 데를 다니시면서 오래된 책들, 그리고 당시에는 구할 수 없는 책들, 월북 작가들의 책들을 몰래 이렇게 많이 사모으셨고, 근데 이태준하고 정지용 시인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이제 이태준의 책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볼 수가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그렇게 소장하고 계셨던 거를 이제 미국으로 가시면서 저희 아빠한테 그게 다 온 거죠. 그리고 아빠가 샀던 책들도 있고, 뭐 이래저래 되게 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한테서 온 책들도 있고, 그런 책들은 정말로 조선시대 책이에요. 특히 며칠 전에 제가 개인 계정에다가 이렇게 그냥 웃자고 쓴 글인데, 그거 보고 저한테 되게 옛날 사람들 사진들 보내주면서 놀리는 분들이 막 계시는데 저희 그 증조할아버지가 1860년생이세요. 계속 자식을 늦게 낳은 자식에 늦게 낳은 자식 약간 이렇게 되면서 증조할아버지랑 저하고 이제 120년 이상 차이가 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긴 세대를 거치지 않으면서 시간은 오래 지나다 보니까 좀 옛날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약용 책도 아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집에 있게 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글을 읽으면서 너무 아빠 집 같고, 아빠가 가꾸는 텃밭도 딱 그 정약용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런 채소들이 잘 심어져 있고, 거기서 사실 지금 계절부터 가을에 이제 추수 끝나고 배추 정도까지 계속 아빠한테서 뭐가 오거든요. 그때 수확한 것들 많진 않고, 제가 혼자 사니까 제가 먹을 만큼씩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뭐 감자, 고구마 없는 게 없어요. 가지, 호박, 또 뭐 있지? 되게 많은,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고추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호박잎도 보내주시고, 아욱, 뭐 부추, 파, 토마토, 그런 거 그냥 슈퍼 가면 있는 그 수입 식품들 말고요. 그 이렇게 좀 낯설고 막 되게 세련된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거 빼고는 다 있어요. 뭐 딜 이런 거 말고 파슬리 이런 거 말고는 아빠가 보내주는 걸로 저도 다 해먹고 사는데, 그게 아빠한테는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챙겨서 보내주시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게 어렵지 않았을 때는 저한테 그 냉장고 가득 들어있는 그 시골에서 이제 저희가 같이 가기도 하고 주말에 그렇게 재배해 왔었던 것들이 너무 짐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맛있는 거 해먹고 싶은데, 피자 같은 거, 스파게티 같은 거 해먹고 싶은데 내가 저기 있는 가지를 먹어야 해서 약간 이런 그런 의무감? 그게 또 음식을 썩어서 버리게 하는 거가 마음이 너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내가 해결해야 되는 어떤 숙제처럼 느껴졌었는데, 그게 아빠하고 이제 그렇게 헤어진 건 아니지만, 아빠는 이제 고향에 내려가시고 엄마는 주중에 이제 이렇게 있고 주말에나 겨우 아빠한테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소를 직접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아빠가 택배로 보내주는 일들이 좀 잦아지고,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빠의 그 채소들이 뭐 특별한 말도 없어요. 그냥 채소만 이렇게 가지런히 잘 손질해가지고 차곡차곡 정성스럽게 담아서 채소만 이렇게 택배로 이렇게 딱 오는데, 그냥 언제부턴가 그게 아빠의 편지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제 아버지들이, 저희 세대의 이제 아버지들이 이렇게 말로 표현을 잘 못하시잖아요. 되게 다정한 말도 잘 못하시고, 근데 말없이 그렇게 배달되는 채소가 잘 지내고 있다는, 그리고 또 잘 지내라는 뭐 그런 편지 같아서, 그때부터
아빠가 보내준 채소들은 진짜 그 뿌리까지 다 활용을 해가지고 밥을 해 먹었던 것 같아요. 아시죠? 그 매크로바이오틱 그 자연식에서는 뿌리들을, 채소의 뿌리들 가지고 채소를 내잖아요. 제가 그때 또 굉장히 이것도 또 드라마 같은 스토리인데 자연식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때가 맞아서 그렇게 아빠가 보내주는 채소들을 너무 소중하게 요리를 해 먹고, 그러면서 제가 망가졌던 건강이 그냥 자연스럽게 조금씩, 물론 병원을 갔었죠. 처음에는 병원 약도 많이 먹었어야 됐고 몸이 많이 상했어서 그 이후로는 제가 병원에 가도 그렇게 검사를 해도 이상이 특별하게 없어요. 사실 스트레스의 강도라거나 이런 거는 더 많이 컸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의 힘이 있었겠죠. 아무튼 그런 시기를 이렇게 거치면서 아빠의 집에 대한 저의 어떤 감정, 이런 생각도 있고, 저도 이제 그 집으로 오간 지가 많이 됐으니까 그 집에 쌓인, 이제 되게 고즈넉한 느낌도 들어요. 이제는 집이 그때그때 필요한 거 고치면서 정말 정성스럽게 집 가꾸고 이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이 항상 그려지고 가면 저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대한 애정이 저도 되게 남달라요. 언젠가는 내가 가서 살지 않을까? 내 마지막 집도 거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꾹꾹 눌러 담은 채소들 사이에 선어알 있는 자두나. 뭐 아시는구나. 자두. 맞아요. 이렇게 과일은 조금씩 넣어서 보내주시잖아요. 자두도 보내주시고, 우리 자두나무 되게 크게 있거든요. 오래된 거. 살구도 보내주시고, 앵두도 보내주시고. 그런 과일도 있네요. 포도, 사과 다 있어요. 맞아.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 같은 존재, 부모님 꼭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부모 같은 존재에 대한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 마음을 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 같은 거는 다른 누가 주는 거랑 다르죠. 어쨌든 그 하은제에서 제가 느끼는 꾸밈없는 어떤 초록색의 이미지, 그 초록색의 이미지도 막 되게 인위적으로 막 가꾸고, 어떤 것들은 또 자연스러워 보이려고 되게 애쓴, 자연스러움을 이렇게 단어가 마땅하게 생각이 안 나네. 별말을 하려는 게 아닌데 그 자연스러우려고 연출하는 거? 그런 거 없는 그런 자연스러움 있잖아요. 그냥 자연이라는 말 그대로. 근데 그게 뭔가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람하고 자연이 되게 조화롭게 같이 공존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의 풍경? 그런 풍경들을 볼 때에 느껴지는 그 초록색에 대한 감흥이 있어요. 그거를 향으로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너무 화려한 톤을 가진 허벌 계열의 노트들은 좀 배제를 했고, 조금 오묘해요. 그래서 이게 풀냄새, 당연히 이제 여기 사용된 향들이 전부 허벌 계열, 그린 계열의 향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혼자서 이렇게 화려하게 튀고 그런 톤을 가진 향들이 있긴 하지만 과하지 않게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향을 맡으시면 최소한의 손길이 닿은 앞들이나 채소밭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그런 향을 만드는 게 이제 이 하은제를 제가 처음 작업했었던 게 2019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제가 표현하려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고, 그렇게 나이를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하은지도 향을 노트를 조금 조정을 했어요. 이번에는 이게 이 하은제를 제가 작업을 이거는 사실 조금 오랜만에 한 거기 때문에 써보신 분이 많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달라진 거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이제 프랑킨센스가 좀 사용이 됐거든요. 근데 그 프랑킨센스가 조금 더 스모키한 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랑킨센스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향이 기본적으로 조금 가벼운데 그거를 조금은 무게감을 살짝 향 전체적으로 향이 묵직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선이긴 하지만, 그래서 하레에 비해서는 변화가 크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걸 조금 바꿨고, 그리고 저희 아빠가 옛날부터 서재에서 그 향나무 조각들을 많이 이렇게 태웠었어요. 요즘 뭐 여기저기 식당이나 카페 가면 많이 보실 수 있는 그 팔로산토도 많이 태우잖아요. 나무 조각을 태우는데, 팔로산토는 뭐 수입종이고 국산, 네, 우리 여기서 자라는 향나무 조각이나 아니면 되게 귀한 침향 조각, 이런 것들 방에서 아빠가 서재에서 가지고 이렇게 글씨 쓰거나 그림 그리실 때 조금씩 피워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 냄새가 그 아빠의 서재에서 되게 큰 부분을 또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침향 앱솔루트도 비율을 좀 높였고, 나머지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업한 그린 계열의 향 중에서 가장 은은하고 가장 모호하고, 이게 뭐가 가장 많이 들어갔지? 약간 이런 거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 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뭐 하나 막 혼자서 강하게 드러나는 존재감을 막 드러내는 향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저마다 향을 즐기는 방식이 다 다르시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직접적으로 향을 맡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기 중에 발향을 좀 이렇게 해놓고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좀 은은하게 향을 맡는 거를 추천을 더 해드릴게요. 향에 담긴 이야기 제가 들려드린 걸로 그 이유가 설명이 됐을 것 같네요. 어쨌든 하은자에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고, 스테이폴리오에 제가 협업을 많이 했죠. 그 스테이폴리오하고도 벌써 10년 다 돼가는데, 하은제라는 공간이 있어요, 서촌에. 거기 하은제라고 이름을 이제 짓게 된 거가 사실 계기가 이 향이었어요. 제가 이 향에 대한 이야기, 아빠 집에 대한 저의 사연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제 이상목 대표님이 저의 친구거든요. 이제 그동안의 사연들을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었나 봐요. 그러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공간 하나가 있는데, 혹시 실례가 되는 게 아니라면 그 집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은제 지금 그 공간에 좀 자기들 방식으로 풀어내도 괜찮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빠하고 얘기를 하고, 당연히 뭐 아빠는 흔쾌히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그 공간의 이름이 또 하은제가 된 거거든요. 의미가 너무 좋잖아요. 잠깐 내가
정말 은치고 어디 도시와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은둔해서 사는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내가 숨어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거, 그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하은재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게. 아이고. 어쨌든 네, 그래서 그 하은재하고는 좀 달라요. 어쨌든 하은재는 클라이언트가 있는 곳이고 작업하면서 이제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향이 당연히 이제 저 개인 작업하고는 조금 다른데 기본적으로 그런 이렇게 둥글둥글하다고 좀 그런가? 막 서로 잘났다고 뽐내지 않는 그런, 네. 그런 그린 계열의 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하은재도 그렇고 하레도 그렇고 저한테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아름다웠고는 설명을 했는데 아름다움을 아직 설명을 직접적으로 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 향을 만들면서 언젠가에 내가 이제 내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집을 상상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게 아니라 점점 시간이 가면서 세월이 흐르고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아빠의 하은재가 나중에 내가 살 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게 마음이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서울이 고향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런 느낌이 있으실 것 같은데 고향이 없다는 느낌을 가지고 저는 살거든요.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이제 미팅하다가 이제 건축가들하고 미팅을 했었는데 제가 건축가들하고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건축에 또 관심이 많고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제 전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술사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이제 건축에 되게 본격적으로 공부를 이렇게 막 빠져서 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제가 그리고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또 직장 생활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석사 마치고 논문 다 털고 그러고 이제 회사만 다녀도 되는, 그러니까 주말에 쉬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건축가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그 청강 좀 하고 싶다고, 내가 수업 들어보고 싶은 교수님들 좀 계셨는데 청강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냐. 네, 다 너무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해주시고 너무 환영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재밌게 그때 공부를 했었어요. 건축 공부를 재밌게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아직도 있어서 또 뭐 그 시기가 뭐 간접적으로 계기가 돼서 제가 건축가들하고 공간 작업을 많이 하는 것도 같고 아무튼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서울이 고향인 사람들끼리 고향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에 되게 공감했었거든요. 그래서 고향이라는 곳이 뭘까 생각했을 때 내가 언제든 이렇게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곳, 언젠가는 내가 돌아갈 곳, 이런 곳이라는 생각이 좀 저는 있거든요. 고향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돌아갈 곳이 아빠의 고향일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귀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는 제가 그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살지 않을까,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저의 미래의 집, 내가 마지막에 살게 될 집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기도 했고, 이 향을 맡으시면서 그런 나만의 그 각자의 내가 살아가게 될
집에 대한 생각들을 또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집이라는 게 사실 의미를 생각하면 굉장히 다채롭잖아요. 여러 가지 무궁무진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고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기도 하고 그렇죠. 세상은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이야기들을 잊지 않고 가끔씩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 향을 보여드렸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저 지금 라이브 한지 한 시간이 넘었구나. 길고 장황한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품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은 저희 대표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내일 중으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뭐 다른 거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답변해드리고 슬슬 정리를 할까 하는데 풍경화처럼 향이 그려지는 시간이었어요. 좋네요. 맞아요. 뭔가 그림도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림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저는 분명히 어떤 장면들이 그려지는데 그게 밖으로 내가 뭔가 물리적으로 표출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이런 되게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갑자기 했지만 내 마음에 그리는 풍경, 내 마음 속에 존재하는 세계, 꿈의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너무 재밌어 해서 그런 거를 제가 향으로 표현하는 것도 되게 큰 것 같아요. 내가 기록해주지 않으면 분명히 존재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어떤 것들 그런 거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거 저장을 해둘까 말까 저장을 며칠 정도는 해둘게요. 더 궁금하셨던 거 있으시면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제 금요일 밤인데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그 계절을 생각하게 하는 작업들 뭐 새로 작업하거나 기존에 작업했던 것들 중에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늦게 들어오신 분들 이거 저장해 둘 테니까 며칠 동안 저장해 둘 테니까 보시고 여기서 정리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